삼도인 친구 요결에 34번님께서는 나도 암 환자였느니라 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저게 무슨 말이야. 요결에 요통문에 보면 요통문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당신의 새 동생과 장조카가 죽었습니다. 같은 병으로 당신도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물었습니다. 치료받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치료는커녕 그 병의 정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스스로 그 병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그 병의 정체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당시 조선시대에 발행된 모든 의서들을 짊어지고 금강산 자락 사암굴로 들어가셔서 10수년 수도하신 끝에 마침내 내 병이 암이었구나. 특히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내 병은 림프암이었구나 깨닫게 되시죠. 그리고 극복하십니다. 스스로 자가치료하심으로 극복을 하시죠. 그 내용을 여기 요결 요통문에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결은 암 치료를 위해서 당신께서 연구한 내용을 기록한 암 치료 임상 보고서, 또 암 원인 규명 임상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삼침은 암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연구된 학문이다. 그러한 의학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앨리슨과 혼조 두 사람이 공동 수상한 금년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 그 논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노벨상 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분들의 연구 논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도한 우리나라의 여러 기자들은 면역항암제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쉽게 그냥 그렇게 씁시다. 이분들로 인해서 면역항암제가 개발이 됐는데요. 그리고 어떤 기자는 호들갑스럽게 암 완전 정복의 길은 멀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분들의 업적을 폄하하자고 리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연구 업적입니다. 이분들의 논문을 통해서 저는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삼침, 과연 암 치료의 아주 훌륭한 요법이구나. 이분들의 논문이 오히려 증거합니다. 그래서 학자적인 입장에서 같이 한번 토론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분들의 연구 업적을 통해서 이문 체크포인트 인히비터라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자들이 말한 면역항암제라는 게 개발되는데요. 면역항암제. 노벨상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빌려온 공개된 이 논문의 개요 같이 살펴보십시오. 노벨위원회 이분들의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먼저 이 글로 시작하는데요. 일단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번역본으로. 부정적인 면역 조절의 억제에 의한 암치료법 발견. 개요. 암은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인류의 가장 큰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체계의 고유한 능력을 자극함으로써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암 치료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제임스 P. 앨리슨은 면역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브레이크를 풀어 면역계가 종양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개념을 환자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실 때 빨간 테두리로 강조하는 내용, 그것에 주목하시면 이게 키워드예요. 보다 쉽게 이 논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논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저만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앨리슨은 면역체계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있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이 사람 혼자 발견한 건 아니에요. 여러 명의 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앨리슨은 그것을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와 함께 타스쿠 혼조는, 일본의 학자는 면역세포의 단백질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단백질을 발견해요. 그 기능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결국 브레이크로서 작용하지만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의 발견에 근거한 치료법은 암과의 싸움에서 놀랍도록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탄생한 약이, 이 두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 탄생한 약이 이문 체크포인트 인히비터라는 약이에요. 이문 체크포인트라는 그 기전이 우리 몸에 있다. 그것을 억제시키는 약이 암세포를 공략하는 데 효과적이더라, 이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슨과 혼조는 면역계의 브레이크를 억제하는 다양한 전략이 암 치료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수상자에 의한 중대한 발견은 암과의 싸움에서 획기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암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까? 암은 많은 다양한 질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건강한 장기나 조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비정상적인 세포에 통제되지 않는 확산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수술, 방사선, 그리고 다른 전략을 포함하여 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이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주목해서 봐주세요. 전립선암 호르몬 치료법은 1996년에 허긴스에 의해서 항암 화학요법,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암제, 키모테라피는 엘리온과 히친스에 의해서 1988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죠. 백혈병 골수 이식은 토마스, 1990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행성 암은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새로운 치료 전략이 필사적으로 필요합니다. 면역체계의 가속기와 브레이크. 우리의 면역체계의 근본적인 특성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리고 다른 오염들을 공격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백혈구의 일종인 T세포는 이 방어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T세포는 비자신으로 인식되는 구조물에 결합되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상호작용은 면역체계를 방어에 관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T세포 가속기의 역할을 하는 추가 단백질 또한 완전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 중요한 기초 연구에 기여했고 면역 활성화를 억제하는 T세포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다른 단백질을 확인했습니다. 가속기와 브레이크 사이의 이러한 복잡한 균형은 엄격한 제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면역체계가 건강한 세포와 조직의 자가면역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활성화를 피할 수 있게 합니다. 면역세포가 두 가지 상반되는 기량작용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 독감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 등등이 호흡기에 침범하면 폐세포에 들어가서 집을 짓죠. 그것을 숙주 삼아서 증식을 시켜요. 그러면 그들이 숙주 삼아서 증식을 시켰던 그 장소는 파괴돼요. 세포가 죽어요. 그러면 이놈들이 다른 세포로 또 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역시 증식을 하다가 이 세포가 수명이 다 됐으니까 또 옆으로 이사가. 그러니까 폐에는 여기저기 죽은 세포들로 점령당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죽은 세포 조직, 내 조직이에요. 내 몸이에요. 그러나 죽었어.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그대로 둘 필요가 없어. 왜? 그것을 통해서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돌연변이 세포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괴해야 돼요. 파괴.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그 일도 하는 거예요. 파괴를 해요. 파괴를 하면 다시 우리 몸에서는 재생작용이 일어나요. 그런데 만약에 면역세포가
1 입방 밀리미터에 해당되는 구역에 세포가 상했는데 얄라 그냥 공격하다 보니까 1 입방 센티미터의 범위까지 파괴를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때는 체크포인트가 있어서 체크포인트, 면역체계에 체크포인트가 있는데 그 체크포인트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 감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면역 검문소 억제제라고 말해요. 면역요법제가 아니라 이문 체크포인트 인히비터는 면역 검문소 억제제. 네, 이게 더 올바른 번역본이에요. 아무튼 검문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감시 역할. 감시를 하다가 보니까 너 너무 과잉이야. 그만 스톱! 이렇게 명령을 내려. 그때는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되는 거죠. 브레이크 페달. 그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가속기와 브레이크 사이에 이러한 복잡한 균형은 엄격한 제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면역체계가 건강한 세포와 조직의 자가 면역 파멸을 조리할 수 있는 과도한 활성화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 몸의 이문 체크포인트 작용이에요. 면역요법의 새로운 원리. 1990년대에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P. 앨리스는 T세포 단백질 CTLA4를 연구했다. 그는 CTLA4가 T세포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관측을 한 몇 명의 과학자 중 한 명이었다. 다른 연구팀들은 이 메커니즘을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의 목표로 이용했다. 그러나 앨리스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미 CTLA4에 결합하고 그 기능을 차단할 수 있는 항체를 개발했다. 그래서 그림 설명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림 참조. 그는 이제 CTLA4 봉쇄가 T셀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 면역체계를 풀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CTLA4라고 하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 중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을 앨리스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 같은 그룹이 아니에요. 각각 다른 나라에. 그런데 어떤 학자는 그러면 그 브레이크 페달을 잘 이용하면 자가면역증에도 활용할 수 있겠다. 자가면역증. 자가면역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세포를 공격해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인식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무엇으로 인식해요? 네, 다른 것, 내 몸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자가 면역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잘만 하면 이것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겠는데 하고 연구한 학자들이 있고, 앨리스는 반대로 그 브레이크 메커니즘을 풀면 그러면 암세포가 공격력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벨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다른 논문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다른 연구팀들은 이 메커니즘을 자가면역 질환 치료의 목표로 이용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먼저 아주 초간단. CTLA4가 뭐냐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풀네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Cytotoxic T Lymphocyte Associated Protein 4, 줄여서 CTLA4라고 해요. 우리는 평생 동안 면역체계에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병원균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전사들과 잘 싸우기 위해 우리의 면역체계는 과도한 병원균을 인식하는 강력한 자체 군대를 생성한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자신의 군대가 너무 강해서 우리 군인들은 서로를 자극하고 자기 반응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러한 악성세포를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악성세포는 그러니까 햇도가 간 또라이 T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하죠? 재밌어요.
흉소는 자기 반응성 T세포 생성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100%는 하지 않아 일부 자기 반응성 T세포가 말초 혈류로 유입됩니다. 일단 말초 혈류에 들어가면 CTLA4가 개입하여 이러한 자기 반응 T세포를 통제 처리합니다. CTLA4는 면역세포 항상성 유지 작용을 한다. 면역세포가 무조건 강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면역세포에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있어요. 사이토카인이라는 것도 면역물질이에요. 면역물질, 아주 중요한 면역물질인데 그것이 과잉으로 증폭이 되면 폐가 건조해지고 간경화에 걸리잖아요. 우리 몸의 체크포인트에서 면역세포가 너무 과잉으로 작동이 되면 멈춰! 안 멈추면 잡아서 처리합니다. 이 작용이 우리 몸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그룹에서 연구한 것, 즉 CTLA4를 자가 면역에 응용을 한 거죠. CTLA4는 거의 CD4와 CD8 T셀에서만 표현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냥 구글링 하세요. 이것까지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은 너무 길어져. 그것은 면역 반응의 자극적인 신호에 대한 균형으로서의 억제 신호를 제공하는 면역 체크포인트 역할을 합니다. 즉 그것은 T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TLA4가 수용성 형태로 생물학적 활동을, 즉 브레이크 작용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CTLA4 퓨전 단백질의 개발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CTLA4 단백질을 가지고 퓨전 단백질을 만들었다. 그 다른 그룹들은. 그래서 이 단백질은 자가면역 질환과 장기 거부 치료의 효험이 놀랍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나온 약이 여기 아바타셉트라는 약이 개발되었고, 2세대 약은 벨라타셉트라는 약이 개발되었어요. 이건 CTLA의 그 브레이크 역할을 이용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브레이크를 더 강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약이고, 다시 이제 노벨위원회로 면역요법의 새로운 원리, 앨리스는 브레이크를 해제시키자. 그러면 공격력이 더 강화될 것이 아닌가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려야 이해가 되세요. 여기 두 분의 연구가 이 그림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돼요. 노벨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이 그림이 위에 있고 밑에 해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왼쪽 위라는 말은 밑에서 볼 때 왼쪽 위라는 말이에요. 왼쪽 위, T세포에 활성화하는 T세포의 수용체가 비자기로 인식되는 다른 면역세포의 구조에 결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T세포 촉진제로 기능하는 단백질은 또한 T세포 활성화에 필요합니다. CTLA4는 촉진제의 기능을 억제하는 T세포의 제동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정상적인 작용, 필요할 때는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그림, 요거는 앨리슨 박사의 이제 연구 결과로 나온 거예요. 왼쪽 하단, CTLA4에 대항하는 항체, 이 항체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브레이크 페달을 억제시키는, 브레이크 작용을 못하도록 하는 항체를 개발한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왼쪽 하단 CTLA4에 대한 항체, 녹색 부분 요거예요. 요거. 브레이크의 기능을 차단하여 T세포의 활성화와 암세포의 공격을 유발한다.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항체. 이번에는 PD1, 요건 혼조 박사의 연구, 혼조. 오른쪽 위 PD1은 T셀 활성화를 억제하는 또 다른 T셀 브레이크입니다. PD1은 활성화된 T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다.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인 PDL1, PDL2가 T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인 PD1과 결합하면
T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한다. CTLA라고 하는 단백질, 브레이크 작용을 해요. 감시자 역할을 해요. 그런데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면역세포가 브레이크가 걸리질 않으면 그러면 물차별로 내 몸 스스로를 막 파괴할 것을 염려해서 이중으로 브레이크 장치를 설계하셨어. 이중으로. 하나는 CTLA4고 또 하나가 PD-1이라는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암세포는 아주 똑똑한 놈들, 아니 기발한 놈들, 아니 교활한 놈들, 그놈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PDL1L2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백질하고 PD-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나면 락이 걸려. 세포에, 면역세포에 락이 걸려서 풀리지가 않아. 공격을 못해. 브레이크가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버려요. 암세포가 그렇게 교활한 놈들이요. 똑똑한 놈들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간. 네. 이것은 혼조 박사가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안티 PD-1을 봅시다. 오른쪽 아래. PD-1에 대한 항체는 브레이크의 기능을 억제하여 T세포의 활성화와 암세포에 대한 고효율적인 공격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앨리스는 CTLA라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항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혼조는 PD-1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백질을 발견했고 PD-1 억제제를 개발한 거예요. 그 항체를. 이 녹색이 안티-PD-1이라고 하는 항체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약이 달라요. PD-1 체크포인트 인히비터가 있고 안티-CTLA4 인히비터가 있어요. 각각의 약이 달라요. 이 약. 아무튼 이 두 약은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항체 CTLA4, PD-1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항체, 그것이 약으로 개발이 된 거죠. 이것은 혼조 박사에 의해서.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T셀, 면역세포예요. 이건 수용체고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 면역세포에? 네, 브레이크 페달. 이건 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페달은 CTLA4와 PD-1에 의해서 그 기능이 제어돼요. 그래서 체크포인트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이것을 열쇠라고 가정합시다.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열쇠로 면역세포의 브레이크 작동을 하는 자물쇠로 비유했어요. 자물쇠에 꽂아. 그래서 락을 걸어. 풀리지 않도록. 그리고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 암세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풀리기 전에는 안 풀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락이 걸려서 암세포를 눈앞에 보고도 몰라본다니까. 몰라보고 잡아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암세포는 마음 놓고 증식을 하지요. 그런데 CTLA4 항체와 PD-1 항체, 즉 인히비터들은 세포의 자물쇠와 암세포의 열쇠가 만나지 못하게 해.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암세포를 쉽게 공략할 수 있게 돼요. 락이 걸리질 않아. 락이 걸리질 않으니까 저놈 암세포네 공격하는 거죠. 이걸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으로. 암세포는 면역세포의 브레이크, 락을 건다. 락을 잠궈버려. 면역검문소 억제제, 면역요법제는 자물쇠와 암세포의 열쇠가 만나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반복되니까 이거 보세요. 스탑. 공략을 못해요. 그런데 이 두 요법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렇게 락이 풀리면서 암세포를 공략하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획기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폄훼하는 거 아니에요. 이 논문 상당히 훌륭한 논문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약이 모든 암 환자에게 듣는 건 또 아니야. 암 종류 중에서 20, 30%에 해당하는 암에만 일단 적용이 돼요. 앞으로 연구함에 따라서 그것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해요. 그런데 노벨위원회에서 이 약의 부작용을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세요. 이문 체크포인트 인히비터는 기적의 만능 항암제인가? 현재와 미래의 암에 대한 면역 검문요법 CTLA4와 PD-1 봉쇄의 효과를 보여주는 초기 연구 후 임상 개발은 극적이었다. 우리는 이제 종종 면역검사점요법이라고 불리는 치료법이 진행성 암 환자의 특정 집단에 대한 결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암 치료법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나타나며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가면역 반응을 야기하는 과도한 면역 반응에 의해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지속적인 연구는 치료법을 개선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행동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적의 약. 그런데 다른 항암제 등등과 같이 다른 암 치료법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나타나며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